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분기 서남아협의회 정기회의 사회를 맡은 협의회 간사 이기수입니다.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에 이어 엄경호 협의회장님 개회사, 정책건의 의견 수렴, 서남아협의회 사업 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협의회 공지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2022년 2분기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간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경호 협의회장님께서 개회 선언 및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스타북기 정기회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 협의회 간사로부터 청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수 간사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의 청원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정기회의는 제적인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정기회의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남아협의 제적위원 59명 중 현장 참석 2명, 온라인 참석 34명, 총 4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성원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 4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의장님. 다음 이어서 엄경호 협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참 오래간만에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스리랑카는 최근에 경제난과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유류가 없어서 기름을 한번 넣으려면 4시간, 5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가정이나 이런 데는 가스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아주 많은 고통 속에서 요즘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스리랑카는 무더위는 아닙니다. 아주 날씨는 참 너무 좋습니다. 온도도 좋고 비도 가끔 뿌려주고 볼 붙이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모두 다 같이 함께 얼굴을 상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다음은 이번 2022년 분기 정책건의 주제 영상 시청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책건의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사무처에서 준비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 주제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건의 주제 토론을 거쳐서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종합 정리해 2분기 의장님 정책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로 다자 간 협력 체제가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이익 블록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재무장과 글로벌 군비 경쟁이 촉발됐으며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협력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과 ICBM 시험 중단을 약속했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중지돼야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동맹과 한국에 대한 미국 안전보장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기초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문제 대응을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 개발 구상을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일방적 대북 유화 정책이 아니라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 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통일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통일 담론을 확산하는 한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젊은 세대 맞춤형 통일 교육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북 인도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하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도 지원의 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에 호응한다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한반도 보건의료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북 식량 및 긴급 구호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 수십 년 지속되면서 이산 가족을 비롯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전원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례 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 회담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같이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자문위원 의견 수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지 질문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의 1번 설문지가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평화로운 남북관계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맹미령 서남아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미령입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부국강병이고요. 또 두 번째는 북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기술과 민주 발전, 그리고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명실공히 세계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국력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는 시점에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나라가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하면 다시 복구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또 지금 저희 나라에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나라호 발사가 16일 오후 한 4시경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북한과 저희가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현 정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정부들에서 그동안에 북한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얘기가 틀려지니까 북한으로서도 조금 저희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들을 전문가분들이랑 또 정책에 시행하시는 분들까지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좀 장기적으로 남북한에 공유할 수 있는 현안을 제시해서 북한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성의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너무 돌발적인 행동과 언행 불일치로 저희 남한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물론 공감 못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성의를 보이고 현안을 제시를 하면 북한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공감점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두 가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미영 여성문화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국강병과 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그걸 강조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맥미영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스리랑카 오지철 위원님 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리랑카 오지철입니다. 이 설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군의 국방 태세는 당연히 현행과 그 이상으로 전쟁 억제력을 충분히 유지하는 상태로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그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시장의 가격 자유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그 시장 개방에는 베트남의 방식도 있고 중국과 약간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정 지역에서 제조만을 위한 경제 특구가 아니고 유통 등의 양성화된 시장 경제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한에는 음성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시장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계별로 공식화가 되어야 하며 특구 중심의 도입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 개인들이 자유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화가 꼭 통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게 꼭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동 번영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번영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더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철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국방태세 강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국제 공조 그리고 주민 경제 활동에 대한 생활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파키스탄의 안병민 의원님. 지금 인터넷 상황이 파키스탄이 안 좋아서 발표 때문에 카페도 가셔서 지금 계시는데요.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앞서 의견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저도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좀 첨언하자면 우선 정부의 추진 과제는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 내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요. 우리 남한 국민들이 통일의식을 보면 2019년부터 30% 정도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적인 비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국유사에는 앞서 역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국유사의 주몽은 당군의 아들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삼국사기 신라봉기를 보면 합격거세로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고조선 유민 6부족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하고 신라가 사실은 700년 동안 다른 국가로 살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민족적인 어떤 동질성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바로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민족에 대한 동질적인 역사의식과 민족 문화에 대한 공동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발표 자료에 지금 주제 발표 영상에 나왔는데, 보건이나 기후변화, 환경 등과 같은 어떤 글로벌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 정부가 이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기대를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인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할지라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통일도 용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맹정 의원님하고 지금 오지철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북한은 현재 이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얼마 전 대규모 열병식에서도 핵을 방어적 수단뿐 아니라 국가 이익이 필요하면 언제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언하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며칠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군축의 시대는 끝나고 저 세계 지역마다 그 분비 증강이 일어나고 또 핵 개발도, 핵 보유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또 연구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신갑수 일본 전 대사님이신가요? 그분 특강 자료에서도 보면 북한은 아마 2, 3년 내에 80에서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나 관련 활동들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군사 억지력과 민주주의 국가 간의 집단 안보 체계 확립,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민족문화 증진, 환경 보건 문제 등에 대한 평화 공존 활동 병행, 두 가지를 의견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대훈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남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국력 강화 등을 강조하신 소중한 의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방글라데시 박소영 의원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년 넘게 저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모든 관심사가 코로나였으나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어가는 시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못했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남북 공동 이익을 추진을 논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면 누구에도 득이 되지 않고 전 세계가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선 정부와 대통령들의 북한에 대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토대로 최대한 단기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가져 코로나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면서 다시 한번 민교 외교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또 통일에 갈 수 있는 한 발판으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남북 대화를 통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또 과거의 실패나 성공을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책, 그리고 북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설문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첸나이의 안순옥 의원님이 아직 인터넷이 아까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의원님은 이제 의원님 하지 않으시고 다음에 스리랑카의 김성진 의원님이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김성진 의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좋습니다. 네네네. 이제 마이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20기에 참여하게 된 김승진입니다. 이번 2사분기 정기회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엄경호 협의자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문지 이번에 통일 준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이제 처음으로 20기 참석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이 단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역대 대통령께서 정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의 유일한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가장 강력한 조직이고 영향력 있는 조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 공공외교정책 토론회에서 대동포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았으며 광복 이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도왔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재동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었었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모토인데요. 정부의 모토에 맞춰서 우리가 해외 유일한 정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중견국가로서 세계의 지도자급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치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K-팝, K-컬처, K-푸드, 한국어 교육 열풍 등 한류의 지금 열풍이 세계 속에 우리 한국 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준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로 해외 동포들의 대북 정책 의견을 수렴도 하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동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기조를 적극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4가지로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학술 교류를 해야 된다. 지금 한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코리안 스타디, 코리안 라지라고 하는 학문 문장이 생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우리가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62개국 735개 어떤 학술기관, 대학에서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한국 문화 열풍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이제 중국이나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중추 국가로 자리를 매김했으니까 이제는 쌍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의 저력, 역사적인 배경을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고민하는 그런 거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 교류를 하게 된다면 이 밖에도 농학 계열, 전자공학 계열, 역사, 문화, 환경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민간 교류를 해야 된다. 우리 발전한 대한민국이 세계 중추국가로서 중견 국가로서 역할에 맞게 세계를 포용하고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평화와 환경 문제,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초청 강연이라든가 교류, 포럼, 세미나 같은 활동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누는데 우리 민주평통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둘째를 하기 위한 셋째가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 민주평통의 구심점이 되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동포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과 같이 협업관계를 구축해서 학술 교류와 민간 교류 등과 같은 소스를 민주평통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야 명실상부하게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 기관으로서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국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회인사회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현지 사회와 유대관계를 잘 활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도부가 할 수 없는 여러 시민단체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하고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말로 현 정부가 선언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분 한 50개 정도 이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우리 민주평통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해외 동포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또 거주국과의 교류, 그리고 특히 자문위원회의 역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글라데시의 이봉재 간사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특히 학문적 교류에 대한 부분,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준비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2021년 평화통일 의식조사 중에 44.6%는 매우 또는 약간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29.4%는 불필요 또는 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대에서는 42.9%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불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조사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이 다음 세대들한테 왜 통일이 필요한지, 통일의 중요성을 점차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요, 지속적인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정부나 우리가 지금 추진했던 민주평화 통일위원 골든벨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해서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봉재 간사님. 지속적인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설문 주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자유롭게 수술해 주십시오라는 설문입니다. 예, 이 질문에 관련해서 문바이 백종태 의원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상당히 좀 거창한 질문 같습니다. 혹시 생각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좌우의 차이를 아우르는 통합정부 실현을 통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과 북의 차이, 남과 북의 갈등은 남한 사회 내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보다도 훨씬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도 서로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통일은 고사하고 이런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더 큰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와 다른 상대를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정신을 우리 남한사의 내부끼리라도 이렇게 연습하고 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이번 정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평화, 통일, 자문국에 가지고 아예 방법과 정신을 단어로 못 박은 이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를 둔 취지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결과 전쟁보다는 평화를 존중하고 그래서 공존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통일, 아마 그 통일은 뭐 획일적인 유니포머티가 아닌 유니티,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니티인 다이버시티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에 명시한 만큼 다름과 갈등을 아우르고 통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인재풀을 쓰는데 여당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지어 야당에서라도 두루 발탁하면서 통합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간다면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일 한국은 분명 전 세계 포용과 평화의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로 부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태 의원님. 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공감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또 형성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바이의 추현석 의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소리 들립니까? 네, 잘 여보세요? 들립니다. 말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래간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새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까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바라지만 저는 인도라는 해외에 있는 인도라는 데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공공외교 쪽으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쪽에 다시 한번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거주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인도 한국 간 오래된 문화, 언어적 유사성 이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한국과 인도와 양국에 다 같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인도인들이 한반도에 처해져 있는 남북한 문제를 좀 더 인식하고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흘러왔는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인도 또한 파키스탄하고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 및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고 전쟁 중에서도 이게 경제 발전을 했고 이런 것을 각 나라들이 높이 사고 있고 어느덧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선진국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홍보와 또 같이 이해하고 동참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우르는 뭐 케이팝 문화를 전달한다든가 할 때 인도인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그 세대들도 남북한의 분단, 통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곳 인도에서도 역시 똑같이 좀 이게 홍보와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고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윤석 의원님. 해외 거주하는 동포분들의 역할, 그리고 공공외교를 통한 주재국에서의 남북관계 인식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옥 교육기획홍보분과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옥입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라고 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어떤 것을 그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평화의 가치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 전쟁은 그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국제정치학 박사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소개받은 그 J.D. 벤스의 힐빌리의 엘레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국제 정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빌리의 엘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싸움의 기본 규칙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확실히 일러줬다. 절대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돼. 하지만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한다. 원래는 절대 안 되지만 상대방이 가족을 모욕한다면 싸움을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그 원칙에 의한 국제 정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명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히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되지만은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국제 정치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대외 정책과 안보 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외 정책과 안보 정책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이 일관되게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문화의 힘이 바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는 기본이고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특히 K-팝이나 K-드라마, 댄스, 뭐 음식 등등 K-컬처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K-컬처가 북한에까지도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어서 문화적인 힘이 통일의 기반이 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문화의 힘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남아협의회 부회장님이신 유용호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유용호 부회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무슨 약속 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 예, 대사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리 좀 나가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고 싶으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예.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서남아협의회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및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엄경호 협의회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사업안건 김지훈 간사 띄워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PPT에 보다시피 저희 2022년 서남아 협의회에서 각 지회나 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무처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과 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과 여성의 자문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이거를 실행을 못하고 잠정 후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후반기에는 우리 청년들과 여성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다시 한번 개최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해외 청소년 골든벨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5개국이 전부 다들 해외 청소년 골든벨 행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PPT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예, 해외 통일 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서남아의 네팔 분해가 일본서부터 4번까지의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실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혜선 분회장님께서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글라데시 지회에서는 3가지 사업 중에 지난번에 청소년 평화통일 문해대회를 잘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8월과 12월에 준비되어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델리에서 주니어 평통위원 및 청소년 세미나를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지회의 첸나이에서 통일염원 예쁜 한글 글씨 대회를 2월과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사업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또 인도에서 연대 협력해가지고 통일 장학기금 교민자녀 지원이 7월과 12월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교민과 청소년 대상 통일 강연회를 9월 달에 그 인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파키스탄 카라치와 라오르에서 통일 영화제와 통일 글짓기 대회가 연초 사업 계획으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그 골든벨 행사를 마쳤고 주니어 평통 정기회의가 1회를 끝냈으며 그 다음에 그 주니어 평통 새터민 학생과의 대화는 그 한국과의 그 의견이 조금 미비해서 후반기로 다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강연회는 지난 3월에 신각수 전 주일 대사를 모시고 끝냈고 그 다음에 공공외교 차원에서 평화 공공외교 활동 및 성과 관련 발표회가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후반기로 이것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델리에서 신남방 정책 관련 강연 및 통일 기원 음악회 자문위원 워크숍을 6월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저희가 요거를 서남아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8월에 인도 자체에서 8월 15일 날 통일 강연회와 인도주의 자문위원들 간에 그 워크숍을 하는 거로 1차적으로는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팔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11월에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 못했던 통일 강연회와 통일기원 음악회가 11월에 계획으로 잡혀 있고 하니까 우리 저 곽혜선 부회장께서 가능하신지 요거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무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도 지회가 그 신남방 정책 관련 강연 및 통일기원 음악회 워크숍을 하는데 5,000불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이 또 그 우리 통일 강연회 및 통일기원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로 해서 5,000불이 잡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한번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저희가 인도 델리에서 하던 네팔에서 하던 추후에 결정을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사업 계획과 실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협의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과 관련해서도 우리 엄경호 협의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협의회 공지사항은 제가 이제 이번 2분기가 지나고 3분기 내에 할 것이 여러분들도 기기 공문을 받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20기 해외 지역 회의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26일에서 29일까지 서울 워크숍에서 3박 4일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석 여부를 이미 파악해서 사무처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서남아 협의회와 친분을 맺은 양주시 협의회와의 정기 합동 워크숍이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19기 때는 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4년 만에 양주시 협의회하고 오늘 거기도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9월 26일부터 하게 되면은 9월 25일서부터 26일로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워크숍을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도지회가 주최로 하는 통일 강연의 개최가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인도 델리에서 인도 대사님을 모시고 공공 외교를 비롯한 인도 대사님이 원래 그 공공 외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인도 지회에서 그 통일 강연을 개최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도 지회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협의회에다 최소한도 7월 15일 전에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사무처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인도 지회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면은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인도 지회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서남아 협의회 지회나 분회가 준비했던 사업 계획을 더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협의회에서 양주시 협의회하고의 합동 워크숍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기 전에 양주시 협의회하고 서로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가져갈 오늘 선물 같은 것들도 이미 컨테이너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특히 9월 26일에서 29일 날 하는 대외지역회의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법적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을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 서남아나 이런 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한국에를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격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서 온라인을 병행하는 거니까 우리 서남아 위원님들은 우리가 기수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기에 왔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협의회 공지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의장님. 혹시 3, 4분기에 지회나 분회에서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지회장님 또는 분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인도 지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도 8월 15일 날 인도 지회 주최 통일 강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주에 8월 15일 날 이 대사님 모시고 오전에 간단한 광복절 행사를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대략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대략적인 광복절 행사를 하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잠깐 티타임을 가진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 식사하고 마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서남아 위원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또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인도 오래간만에 가능하면 인도주의에서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획서에 보면은, 회장님, 계획서에 보면은 예쁜 글씨 쓰기 대회라든지 뭐 교민 자녀 장학금 주는 거 2월, 10월, 7월, 12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2월 달에 가능하면 그때 하고 양쪽 월 중에 하나로 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씩 4번으로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인도주의에서 협의회에다가 이미 제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서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만약에 수정이 됐으면 수정된 거 한번 추후에 우리 이기수 간사님께 공문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인도지회 8월 15일 한 행사 성공리에 또 개최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회장님, 간사님, 자문위원님들 행사를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또 발표하실 뭐 지회나 분회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얼굴이 잘 보이도록 얼굴을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간사님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앞장, 뒷장을 나눠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을 한 5초 정도 먼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장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뒷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하고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장부터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을 손을 들고 5초 정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장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뒷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남아협의회 2022년 2분기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그 스리랑카 위원님들은 잠시 후 호텔 루프탑 캘리포니아 그랜드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7시부터 무호 중진을 위한 만찬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